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잘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오셔가지고 오늘은 조금은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누군가에게는 고통을 벗어나는 밝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맞습니다. 이혼의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혼에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혼에 이루는 사유가 있겠지만 네. 그 사유에 대한 이야기는 천천히 해보도록 하고 네. 일단은 절차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혼을 하게 되는지를 네네. 먼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혼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로는 협의 이혼, 네. 두 번째는 재판상 이혼. 이혼은 사실 합의해서 이혼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게 이제 협의 이혼인데 친권이 됐든 양육권이 됐든 재산 분할의 문제가 됐든 뭐 위자료가 됐든 합의가 안 되니까 합의가 안 될 때에는 이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느냐 네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친권 양육권에 관한 사항이나 위자료, 재산 분할에 관한 사항까지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네. 이혼하기로는 합의가 됐는데 네. 그런 세세한 부분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혼의 의사는 협의로 결정을 하고 네. 그 외의 부분들은 법원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서 이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협의 이혼을 상담을 해서 협의 이혼 서류라든지 재산 분할 목록이라든지 친권 위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드렸던 경우가 있어요. 결혼 한 6년, 7년 정도 됐던 부부였어요. 아기가 한 5살 정도 됐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재산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뭐 적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 분할을 했고 친권, 양육권, 양육비까지도 제가 사항에 정해서 드렸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석 달이라는 숙려 기간이 있거든요. 숙려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한번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변호사님 명확하게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한 번 더 잘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오셔가지고 협의 이혼은 이처럼 협의해서 내가 이혼을 하기로 했다라고 했지만 그 이전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좋게 마무리됐던 경험도 있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을 조금 되살려보면 네네네. 우리 신구 아저씨가 네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렇죠. 유행어처럼 한번 예, 했잖아요. 자, 이게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이제 안내를 받고 그리고 나서 숙려기간이라고 하는 기간을 도과하는 예.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부부의 경우에는 4주,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 동안 네. 이혼을 심사숙고해봐라 숙려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간이 도과해야만 그때도 여전히 이혼의 의사가 있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야만 이혼 성립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상담 사례는 숙려 기간 동안 부부가 노력을 해서 이혼 의사를 철회한 거죠. 네. 자, 이렇게 숙려기간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의 의사가 여전히 있고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협의이혼의 확인을 받은 후에 관할, 시청이나 구청 등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하죠. 이 네, 이혼 맞습니다. 신고는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꼭 하셔야 합니다. 또 협의가 안 됐을 때 부득이하게 우리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재판상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재판상 이혼이 협의 이혼과 크게 다른 점은 바로 이혼의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협의 이혼은 그냥 당사자 간에 이혼하자라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돼요. 어떤 이유로 이혼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은 바로 원고와 피고가 있는 재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하는 쪽에서 이혼 사유를 제시를 해야 하고 그 이혼 사유가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에 들어맞아야 하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증거를 수집을 해서 이런 사유에 해당한다. 뭐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 내지는 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혼을 소장을 접수하게 되는 거죠. 재판상 이혼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조정에 의한 이혼과 소송에 의한 이혼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 양 당사자가 다 출석해서 네.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눠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쵸? 협의 이혼이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것인데 왜 조정을 할 것이냐. 그러면 조정 어차피 불성립되면 또 재판상 이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고 이혼 소송을 진행해 보면 조정으로 성립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혼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협의
협의 이혼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게 안 되면 바로 소장을 접수하기보다는 조정 신청을 하라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조정 과정에서 제3자의 기관 앞에서 협의를 하기 때문에 협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조정 신청부터 하시고 만약 조정이 결렬된다라고 하면 그게 재판상 이혼으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소송 이혼으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판사님의 판단을 받기 전에 조정을 꼭 거쳐야 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조정을 거친 후에야 네. 소송에 의한 이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은 꼭 거쳐야 하는 절차로 되어 있죠. 그냥 일반적인 실무로 돌아와서 그럼 왜 협의 이혼을 안 하고 조정을 해서 결론이 났을까를 생각해 보면 부부가 이미 사이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얼굴도 보기 싫어. 그러면 당사자 간에 협의가 안 될 수 있죠. 협의는 안 돼. 근데 소송으로 가면 판사님 앞에 가면 또 이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혼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대리인 통해서 그냥 변호사들 통해서 빨리 해결하자. 이러면 조정에 의한 이혼이 가장 깔끔할 수 있죠. 이혼 사건의 특징상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중간에 조정 절차를 여러 번 거칩니다. 그러면 그 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자, 이렇게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조정에서 성립이 되거나 아니면 판결로 성립이 되거나 이혼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 네.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의 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청구하는 측에서 이혼 사유를 주장해야 하고 그것이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의 범위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조정이 성립됐거나 판결이 내려진 후에 이 모든 절차가 끝나고 1개월 지나기 전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의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크게 보면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에는 조정 이혼과 소송에 의한 이혼이 있다. 자신에게 적합한 절차를 통해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지만 각 이혼 절차마다 요구하는 방식이 다르고 뭐 숙려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맞습니다. 이혼 사유라든지 특별한 절차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절차가 나에게 가장 유리한지는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